대법원 2021년 2월 10일 선고 2020-2 47564 판결 사건명 경고 처분 취소 1.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하여 하는 경고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적극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검사에 대한 경고조치 관련 규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찰총장이 사무검사 및 사건 평정을 기초로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23조 제3항, 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지침 제4조 제2항 제2호 등에 근거하여 검사에 대하여 하는 경고 조치는 일정한 서식에 따라 검사에게 개별 통지를 하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검사가 검찰총장의 경고를 받으면 1년 이상 감찰관리 대상자로 선정되어 특별 관리를 받을 수 있고 경고를 받은 사실이 인사자료로 활용되어 복무평정, 직무성과금 지급, 승진, 전보인사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향후 다른 징계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 징계 양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검사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검찰총장의 경고처분의 성격 및 검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징계 처분보다 낮은 수준의 감독 조치로서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이때 법원은 이를 존중해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검찰청법 제7조 제1항, 제12조 제2항, 검사징계법 제2조, 제3조 제1항, 제7조 제1항,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23조 제2항, 제3항, 사건평정기준 제2조 제1항 제2호, 제5조,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 지침 제4조 제2항 제2호, 제3항 별표 1 징계 양정 기준, 제4항, 제5항 등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총장의 경고 처분은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 처분이 아니라 검찰청법 제7조 제1항, 제12조 제2항에 근거하여 검사에 대한 직무감독권을 행사하는 작용에 해당하므로 검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징계 처분보다 낮은 수준의 감독 조치로서 경고 처분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것이 직무감독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21년 2월 10일 선고 2020-2 48031 판결 사건명 총회 결의 무효 1. 기본 행위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는데 보충 행위인 관할 행정청의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3년 12월 24일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주거환경정비법에 기초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관할 행정청의 인가, 고시가 이루어지면 이해관계인들에게 구속력이 발생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관할 행정청의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은 사업시행계획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본 행위인 사업시행계획에는 하자가 없는데 보충행위인 인가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하여야 할 것이지만 인가처분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는데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다면 사업시행계획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하여야 할 것이지 사업시행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분양신청 절차의 근거가 된 사업시행계획이 시효된 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현금 청산 대상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현금 청산 대상자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급.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분양신청 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에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그 후 그 분양신청 절차의 근거가 된 사업시행계획이 사업시행 기간 만료나 폐지 등으로 실효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할 뿐이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조합관계 탈퇴라는 법적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이미 상실된 조합원의 지위가 자동적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 조합이 새로운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하면서 현금 청산 대상자들에게 새로운 분양신청 및 조합 재가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단체 자치적 결정으로서 허용되지만 그 기회를 활용하여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조합에 재가입할지 여부는 현금 청산 대상자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할 몫이지 현금 청산 대상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합이 일방적으로 현금 청산 대상자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현금 청산 사유가 발생하면 150일 이내에 현금 청산을 하도록 규정한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3년 12월 24일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고 현금 청산 대상자들의 의사와 이익에도 배치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이 폐지 인가를 받아 실효된 후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분양신청 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현금 청산 대상자들 중 일부가 참여한 총회에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고 인가를 받자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이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현금 청산 대상자들이 총회 결의에 일부 참여하였다는 점만으로 총회 결의가 무효라거나 총회 결의를 통해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에 이를 취소하여야 할 정도의 위법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이 폐지 인가를 받아 실효된 후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분양신청 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현금 청산 대상자들 중 일부가 참여한 총회에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고 인가를 받자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이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총회 결의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현금 청산 대상자들이 참여하였으나 그들을 제외하더라도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결정 족수를 넉넉히 충족하여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총회 결의의 결과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현금 청산 대상자들에게 소집 통지가 이루어졌고 그들이 총회 결의에 일부 참여하였다는 점만으로 총회 결의가 무효라거나
총회 결의를 통해 수립된 사업 시행 계획에 이를 취소하여야 할 정도의 위법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